안녕하세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 글쓰기 수업을 시작합니다. 문법 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나, 가 외에도 주어에 흔히 쓰이는 조사를 살펴보죠. 먼저 예문을 봅시다. 환자가 일주일 정도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심한 통증과 고열에 시달리기도 한다. 대략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지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이, 나, 가 자리에 은, 이나, 는을 쓰기도 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주어를 나타내는 것 외에 뭔가 의미를 더하거나 강조하는 경우에 쓰여요. 예를 들어 원문의 첫 번째 문장에서 환자는 받침이 없으니까 뒤에 가 붙었죠? 사실 큰 문제가 없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니고 특정 사람, 예를 들어 환자만을 가리킬 때, 다시 말해서 특정한 대상을 강조하는 의미일 때는 이, 나, 가 대신 은, 이나, 는을 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에서와 마찬가지로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은을 쓰고요. 가, 에서와 마찬가지로 받침이 없으면 는을 씁니다. 그래서 원문의 첫 번째 문장에 환자에는 받침이 없으니까 는을 쓰고요. 그 다음 문장의 사람에는 받침이 있으니까 은을 써야 합니다. 물론 사람 뒤에 이를 써도 되지만 바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가리키니까 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한 가지만 더 보죠. 두 명의 사람이나 두 가지 사물을 합쳐서 표현할 때 와, 나, 과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통증, 고열을 함께 가리킬 때인데요. 이나 가에서처럼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과, 없으면 와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첫 문장에서 상승 뒤에 와를 쓰거나 두 번째 문장에서 비 뒤에 과를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그리고 과나 와는 주어가 아닌 경우에도 많이 쓰입니다. 따라서 아까 예문에서 통증 뒤에는 과가 나와야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잠깐 정리해 볼까요?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이은 과를, 받침이 없으면 가는 와를, 그리고 받침과 상관없이 집단을 나타낼 때는 에서를 사용합니다. 자, 이제 주어 뒤에 나오는 조사에서 다소 예외적인, 다시 말해 다르게 쓰이는 상황을 살펴보죠. 주어가 사람 이름일 경우입니다. 먼저 예문을 읽어보죠. 나의 한국인 친구 소연이 학교에 오지 않아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 박소연이는 집에서 심하게 앓고 있었다. 소연이가는 빨리 낫기를 바란다. 뭐가 문제인 것 같나요? 한국인 이름에서는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그 뒤에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는 성이 김, 이름이 철수입니다. 박소현은 성이 박, 이름이 소연이고요. 만일 이름이 주어로 쓰일 때는 앞말에 받침이 없다면 보통의 경우처럼 가나, 는을 쓰면 됩니다. 철수가 또는 철수는 이렇게요. 그런데요. 이름에 받침이 있으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보통의 경우라면 소현에서 현에 받침이 있으니까 소현이 또는 소현은 이렇게 써야겠죠. 하지만 사람 이름에 받침이 있을 때는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가 또는
이는 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 문장에서 소현이 를 소현이가 라고 쓰는 게 좋습니다. 와와 과를 붙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에 받침이 있으면 과 대신 이화를 많이 써요. 그래서 소연과 철수 이렇게 써도 괜찮지만 소연이와 철수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수가 먼저 나오면 받침이 없으니까 보통의 경우처럼 철수와 소연이라고 쓰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한국인 이름을 성과 같이 붙였을 때는 받침이 있어도 이를 넣지 않아요. 그냥 받침이 있는 보통의 경우처럼 박소현이 또는 박소현은 이렇게 씁니다. 마지막으로 가끔 실수하는 경우인데요. 조사는 하나만 씁니다. 소연이 뒤에 조사 가와 는을 같이 쓰면 틀립니다. 이렇게 하나만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맞게 고쳐보세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정답입니다. 자, 모두 맞게 고쳤으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